우리는 이제 우리 얘기합시다. 아 오늘 좀 바빠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나는 김성태가 들어올 때부터 좀 느낌이 쎄했어요. 김성태가 들어올 때부터 쎄했어. 네. 근데 김성태가 딱 들어와서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답을 내놨었잖아. 아유 나 이재명 몰라요. 이재명이랑 통화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슬슬 김성태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일단은 몰랐다고 했는데 지금 대북 선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저 자리가. 우리가 이따가 좀 이따가 타임라인을 다시 좀 분석을 하겠지만 저기에서 결국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바꿔줬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지? 이상민하고 통화한 거 아니에요? 이상민? 공작! 이상민이 성대모사로 받은 거 아니야 혹시? 어쨌든 근데 바로 통화를 한 건 아니고 중간에 이화영 부지사가 바꿔줬다. 그렇지. 바꿔줬어. 그러면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 통화 내역에 남아 있겠네요. 그렇지. 네. 근데 이재명 대표 통화 내역에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 있을 수 있지. 이재명 있을 이화영이 통화를 했으면, 그지? 아 근데 김성태 이재명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네, 직접적으은 없는데 네네. 김성태 진술이야 이게. 근데 그렇죠. 저 자리 조때가 어쨌건 그 북측 인사들하고 다 만나 있었던 자리인데. 네. 근데 김성태가 좀 더 구체적인 건 고맙다. 이재명 대표 고맙다 그랬단 말이야. 네. 그럼 일단 그 내이 잘 만들어서 고맙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입어본 빤스가 네. 너무 좋다 이것 때문에 고맙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김성태 역할을 인지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김성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김성태가 모른다고 했다라는 거, 또 이재명이 김성태를 아예 모른다고 했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슬슬 무너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김성태가 진술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들어올 때부터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닐까. 아 세팅이. 네, 김성태 씨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진술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귀국을 또 하기로 했고 사실 귀국할 때도 송환 거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데 안 했거든요. 그때 내가 잘하면 네. 김성태 들어와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김성태 씨도 물론 그 변동 뭐랄까 변동의 여지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검찰이 쥐고 있느냐를 보고 내가 불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이 각본에 따라 달라진 게 아니라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었겠죠. 패를 보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거 갑자기 뭐 협박을 당해가지고 강압에 넘어가서 저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는 준비돼 있을 근데 거라고 형님, 봐요.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진술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 처음에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도 쌍방울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은 선을 딱 그었지만 그렇지. 대북 송금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들어갔고 그러니까 개인 목적으로 뭐 돈 벌려고 그랬다. 그렇지. 뭐 그 정도를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뭐 이재명 대표의 연계성을 시사하진 않았지만 그렇지. 본인이 관여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본인이 돈 네. 보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밑밥을 깔아놨었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아저씨가 북한 가서 뭔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했느냐가 궁금했는데 그렇지. 보니까 그냥 뭐 스마트팜 이런 내용이 아니라 히토류, 뭐 광산 사실 사실 많이 이제 했네. 그 국가 독점 사업들을 이 본인이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사업 목적까지도 오케이. 이거는 그대로 그 뭐 그럴 본인 수도 한 있고. 얘기니까 그렇지. 한 얘기니까.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은 뭐 검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뭐 히토류 나오고 뭐 말하자면 국가 철도도 독점, 있어. 철도 있고. 철도. 그러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럼 그 사업을 하자고 본인이 혼자 돈을 보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럼 누군가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지. 정답. 그럼 그 파트너가 누구야? 공권력이겠지. 그렇지. 그럼 김성태가 갖는 공권력 누구야? 이재명이겠지. 저는 그 왁구가 딱 짜지면서 김성태 진술이 변한 건가? 바뀐 건가? 이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는 계속 자꾸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네. 자꾸 소설이래. 그럼 여기서 내가 항상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도 있는데 소설이라고 자꾸 난 표현하고 그냥 다큐멘터리 같은데 이건 무슨 네. 다큐멘터리 소설. 근데 넷플릭스에 나올 법한. 그 말한 것처럼
김성태라는 사람이 쌍방울 회장이라고 치고 그때 예, 예, 북한에 뭐 돈을 주고 뭐를 다 하고 뭘 어떠고 해도 예.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철도 깔고 히토류 뭐 이런 거는 뭐 그 북한이 오케이 하면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그거는 결국 이재명 지사가 지사여서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걸 조건으로 이런 걸 했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경험치가 맞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내가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 뜻을 잘 모르겠다는 네. 게 이게 다 소설이라는 건지 아니면 또 그거 있잖아 원래 이렇게 잘 잘라내잖아 꼬리 이렇게 그건 이화영이랑 하기로 했 이화영 부지사가 이걸 다 할 수 있나? 뭐 전결 뭐 이렇게 하던데. 완전 위임을 해버렸으면 어. 그랬다는 건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아주 무능한 지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형님 저는 뭐 전결로 해가지고 뭐 이화영 부지사가 도장 혼자 찍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화영이 바보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바보가 아닌데 그게 보면은 그 이화영 지사가 직인 찍은 내용들이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대표단이 가가지고 북한 간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무리 전결이라도 내가 도지사고 가는 건 본인이 가셔야 되는데 얘가 그지? 부지사인데 이 아저씨 북한 보내는 일을 이재명 대표 모르게 어. 북한으로 보내야 되니까 일단 내 혼자 전결 찍을게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됐다 치면 이재명 대표가 노하는데 막 히토류 이런 걸 막 가가지고 막 혼자 해? 김성태 혼자?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건데 이게 첫 번째 이 통화한 거 다음에 두 번째 기사 좀 보여주세요. 근데 통화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더라고. 일단 기사상으로 요즘에 거의 내가 보니까 모든 언론에서 이재명 지금 대표하고 요 김성태 관계를 요즘에 추적하고 있더라고. 이거 보면 이거는 또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2019년 12월이니까 어쨌건 이 대북 관련 얘기들이 다 오가고 하여튼 말미쯤 돼요. 이따 우리가 타임라인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때 여기 쌍방울이 비비안 알지 비비안. 네, 요걸 네, 인수해. 네. 아 그거 이제 축하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술집에서 근데 파티 비슷하게 하면서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예요. 이태영 변호사가 누구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사회이사로 있던. 그렇지. 네. 그분 그 양반이랑 술을 마시다가 요때도 아까처럼 본인 전화기로 직접 전화한 건 아니고 이태영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또 바꿔줘. 네. 또 바꿔줘. 그럼 이쯤 되면은 저렇게 바꿔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막 바꿔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죠. 어느 정도 서로 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 글쎄요, 뭐, 그러니까 뭐 전화를 모를 수는 있는데 뭐 이래저래 많이 발로 채이니까. 그러니까 경원칙상.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저 이태영 변호사는 그때 당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그 변호사비 뭐 전환 사채를 받고 또 비비안 이사도 사회이사도 했어요. 예. 근데 꼭 이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꼭 쌍방울 가서 뭘 좋은 걸 하잖아 이렇게.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아니 지금 이래서 김성태라는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 보고 뭘 해주겠냐고. 아까 이화영이랑 똑같은 구조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회장하고 지금 뭔가를 같이 하는데 둘이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걸 서로 잘 교감을 하니까 제3자를 통해서 전화한 게 아닌가.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이라면 더 이상한 것이 저렇게까지 나서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경기도의 평화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아태협이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후원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둘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여러 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별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게 한 듯한 느낌? 그렇지. 그건 정확한 얘기야.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평소에 잘 모른 척하고 살았거나 아니면 진짜 무능하거나. 네. 근데 이재명 그 대표가 네. 그렇게까지 무능하진 않더라고. 지금까지 이게 살아온 과정을 보면 네. 대장동도 정진상이 다 한 거고 여기 남북 저기 이거는 이화영이 다 한 거고 그다음에 걸리면 꼬리 자르고 이게 계속 되게 비슷해요. 지금까지 나왔던 게. 근데 조금 전에 수민이가 한 거 그 한 얘기가 되게 와닿았던 게 다음 기사 때문이에요. 다음 기사 좀 올려주세요. 모친상도 본인들이 직접 안 가네. 그러니까. 측근들을 보내. 이게 서로 다 갔어요. 이게 또 공교롭게 요 지금 최근까지
김성태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재명도 뭐 친상이 있고 근데 거기에 각자는 안 가는데 꼭 누군가 가서 전해줘. 이게 아까 딱 수민이가 얘기한 그런 네.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상하죠. 뭐 제가 봐도 이게 대리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의아한 게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뭐 모른다고 했지만은 뭐 이래저래 일도 많이 하고 그렇지. 보니까 뭐 하다못해 그 이화영이랑은 어쨌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사진도 짚고 너무 많아 이화영이랑 찍은 사진. 그것까지는 우리가 팩트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치면 부지사쯤 되는 사람이 그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누구 돌아가셨다 하면 본인이 직접 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 가운데 부지사가 껴 있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와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정치적 비즈니스 정말 비즈니스인지 간에 그러면 되게 결혼식장은 대리인을 보내도 저희가 장례식장은 정치인들이 그렇지. 항상 본인이 가거든요. 그렇지, 저도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장례식은 제가 가요. 새벽 2시든 3시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다못해 안민석 의원 또 그 누구야 남욱 변호사 누구지 처남인가 뭐 결혼식 그렇게 하는데 갔지 않습니까? 맞아 거기 갔다 그랬더니 뭐 나 잘 몰라요 막 이래가지고 그때 또 한번 얘가 됐는데 잘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도 간다는데. 그렇지 일단 저기 잘 모르는 사람이 조문하러 가는데 왜 측근이 가죠 대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게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관련된 일을 하는데 민간 기업이 껴 있고 도에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 돈이 뒷돈으로 몰래 들어간 거잖아. 지금 얘기 스토리가. 네. 근데 이제 니즈는 민간 기업 그 쌍방울이라는 데는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무언가 대북 관련 사업을 해서 크게 한번 기업을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요 쌍방울이라는 데가 주가 조작 문제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펌핑하기 좋거든 소재가. 네. 이제 그래서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거든.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지사가 대통령이 되려면 남북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그때 돈이 없어요. 없죠. 돈이 없어. 거기다가 북한 저기 한번 방북하려고 하는데 자꾸 돈 요구하고. 근데 그거를 정상적인 루트로 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런 소위 말하는 어두운 부분을 김성태가 해결을 해주니 둘이 알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대리로 갔다는 것도 저 이해가 잘 안 근데 돼요. 안 갈 수는 없잖아. 안 갈 수는 그게 더 없으니까. 이상해요. 그게 더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왁구를 지금 이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걸 쭉 살펴보면 왜 이렇게 서로 모른 척해야만 됐는지 하다못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본인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는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사업 구조 전반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뭐 나왔던 성남 FC 또 대장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힘들어 죽겠다 진짜. 이 두 개도 진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빡세지만 이번에 김성태와 관련된 이 지금 대북 문제는 뭐 자꾸 민주당은 색깔론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형님 근데 갑자기 제가 이거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말하자면 측근을 시켜서 조문을 간 거잖아요. 거기에 박명록이 혹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안 쓴 거죠? 안 썼죠? 그건 모르겠어. 그냥 썼을 수 있지. 그냥 뭐 여기 보면 뭐 기사를 보면 그냥 뭐 왔다 이게 뭐 들렸다라는 조문 왔다는 진술만 있다라는 건데. 비서실장이 가고. 그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이름을 안 썼으면 더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거 좀 찾아보세요, 저 기자님들. 박명록 그 박명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럼 그러니까 제 압수수색 생각에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박명록에 아마 이재명 이름을 안 썼을 건데 근데 웃긴 거는 제가 관행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피치 못하게 막 결혼식을 못 가거나 아니면 장례식을 못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제 이름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 너한테 야, 재섭아 내 것 좀 같이 해줘. 그러면 네가 내 이름 그럼요. 써야지. 당연히 백성문 해놓고 제가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이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이름을 안 썼다는 건 더 웃긴 거예요. 이거는 측근이 갔는데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내 이름만 쓰고 왔다? 전 이게 더 이상하거든요 지금. 야 이게 참 이게 희한해요. 지금 분명히 모든 게 같이 결국은 다 이게 모든 거 다 비슷비슷하게 성남 FC도 마찬가지고 대장도 마찬가지게 결국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 북한으로 보내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 어쨌든 대선 프로젝트로 좀 뭐 대통령 만들려고 한 거고 대장동도 결국 이재명 대표 선거 자금 쓰려고 한 거고 성남 FC도 이재명 시장이 뭔가 요걸 가지고 정책으로 또 올라가게 하려고 한 거잖아. 근데 다 이재명만 몰라. 그러니까요.
그것만 몰라요. 그분만 몰라. 그분만. 트루먼 쇼 아니야? 트루먼 쇼? 이재명 몰라. 나 몰래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예, 주인공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중에 서프라이즈 다 해주고 나서 이게 너무 웃겨요. 난 그게 제일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혐의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이랬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모른다고 할 것 같은데. 자, 우리 저희 댓글 좀 볼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 말레기비님. 자, 우리 타구님 오늘은 천하라밍 완전 해부 분석해서 조각조각 냅시다. 아유, 저희 오늘 잠깐밖에 안 했네. 오해 완전체다. 오늘은 더더욱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합니다. 우리가 시즌 2 첫날 같이 하고 맞아요. 그리고 처음이야. 너무 오랜만에 했어요. 우리 종종 이렇게 뜬금포로 한 번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타구님 천하람은 천하람으로 봐야지 이준석의 천하람이라는 이미지로 언론에서 나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왜 개개인의 독자적인 노선과 색채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 다 같이 한 통속인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구님 입장에서는 천하람은 이준석의 대리인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는 본인한테 별로 안 좋다 이 물론이죠. 지적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 저도 난 그래서 이재명 자꾸 이재명 얘기하니까 지금 천하람이랑 이재명이랑 글자 그러니까, 한 글자도 안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이준석이랑 이준석 전 대표가 이자밖에 안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허은하 의원하고 김용태 전 최고 여기는 또 지금 본인이 후원회장 비슷한 거 네. 하잖아. 천하람은 안 하잖아. 네. 난 그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연히 안 해야죠. 안 할 거예요. 네.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해서는 안 되죠. 이준석 전 대표가 다 어.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전략적으로 머리가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죠. 후원회장. 그리고 저 이준석 전 대표가 빠르게 안철수와의 연대서를 잘라낸 거. 이것도 다 전략이다. 안철수 쪽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했을 겁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랑 괜히 엮여가지고 손잡는다 그러면 엮여가지고. 일단 패배가 확정이거든. 이게 어. 만약에 이 전 대표가 그래도 결선 투표에서 안철수 의원이 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다면 더더욱이나 같은 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같은 편이 아닌 척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변호사 나오는 게 궁극적으로 본인이 당 대표 되면 최선이지만 안 돼도 김기현 저기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어? 나온 게 갑자기 이 얘기를 또 우리는 이렇게 막 가요 그냥. 누가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천하람이 나온 게 네. 누구한테 유리하냐 지금 소위 지금 양강 구도에서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가까이. 둘 다 어. 그러니까 김기현, 안철수 둘에게도 다 득실이 있을 텐데 어. 득은 저는 안철수가 좀 더 많다고 봐요. 어. 왜냐면은 표는 안철수 쪽에서 많이 뺏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처음에 처음에는. 가자구 돌 때는. 근데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천하람이 나온 순간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안 떠오를 뭐? 거예요. 아싸 따봉인데 왜냐면 아싸 이제 나는 비유는 아니다. 그 생각이 딱 들 것 같아요. 아싸 이제 나는 비유는 아니다. 저기 확실한 비유는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게 비유이지 나는 그렇지. 비유는 아니에요. 난 친윤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 표는 안철수 쪽에서 뺏어갈지 몰라도 구도 자체는 안철수가 유리해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맞아. 제 생각은. 이게 비슷한 게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TV 토론에서 선전을 했잖아요. 네. 그때 노무현 지지자 일각에서 뭐 표 깨져가지고 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야 좌파는 저 정도가 돼야 좌파야. 예, 노무현 입장에서는 그렇지. 나는 중도야. 아, 예, 이렇게 돼서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안철수 의원도 방금 그 김재섭 위원장 설명했듯이 좀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결선 투표 때 표를 인수하면 되니까. 그렇지 인수지 예, 그건 그것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보다 훨씬 덜 홀가분하거든요. 김기현은 그냥 굳히기를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조금 외연 확장수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안철수는 도리도리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윤 비윤 양쪽으로. 그렇지. 근데 차라리 아사리 천하람이 나와가지고 그 표를 저장을 저장고로 일단 해놓으면 어. 이제 안철수는 거기는 일단 냅두고 일단은 이제 친윤 쪽 뼈를 더 깔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한쪽만 이렇게 홀가분하게. 예, 저는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사퇴를 한 다음에 안철수한테 좀 불리하게 됐다고 판단을 했어요.
나경원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져 버렸다. 그렇지. 안철수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맞다이로 그냥 이제 김기현 대 안철수 어. 이렇게 돼 버리면 안철수 쪽에서 도리도리해야 되는데. 후달릴 그렇지.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천하람이 아예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음. 안철수 쪽에서도 전략 짜기도 좀 편하고 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댓글 읽어주다 갑자기 글로 좀 갔습니다. 아 그러네요. 신정혜님, 우리 이준석 대표님으로 희망을 보았던 이념을 다시 외면해가는 중에 천하람 후보님 당대표 도전에 응원을 보내며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신정혜님은 진짜 이준석 대표님 아주 좋아해요. 항상 예.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너짜이오님, 진짜 보수를 위해서는 장해찬, 김기현 꼭 뛰어야 된다. 그래야 국힘 없어지고 보수판 새로 짜지. 저기는 저기 역설적으로 너무 네, 무서운 말씀을 너무 무서운 하셔가지고. 얘기하셨네요. 네, 첫 슈퍼챗이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대댕님, 천하람한테 조성은 묻었던데 페북으로 응원하더군요. 재섭씨 응원하는 입장에서 높아지면 한 말 올립니다. 제발 처신 잘하셔야 합니다. 입단 동기라지만 저런 브락지 붙으면 골로 갑니다. 조성은 아 조성은 씨, 어. 네, 입당 동기 맞는데 뭐 전혀 교류하지 않고 네. 조성은이 혹시 천하람 위원장을 응원했다는 소리예요? 왜? 그런 메시지를 올렸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시더라고. 그거 별로 좋지 않은데. 천하람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예, 천하람도 그래요. 손절할 겁니다. 예. 우리 말랑예미님, 저는 깨문이 아내로서 저기 지금 남편분이 예, 대깨문이시거든요. 예. 깨문이 아내로서 우파가 올바르고 정직한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동방상용님, 요게 좀 아프지. 그러니까. 김기현, 남진, 김연경 건들지 말아야 할 김연경을 건드려 놓고 무슨 구차한 변명인가요? 그날 만났으니 이젠 아는 거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보수 요정 천하람 화이팅. 보수 요정이라고 하기에는 요정하면 좀 무거운데. 요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 돼. 지금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 아까 수민 얘기로는 거짓말이 아니면 슈퍼무능, 트루먼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뭐 셋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무능 쪽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무능설. 무능설? 무능설을 약간은 51% 아니 50% 정도. 네. 50% 정도. 저는 그래도 그 정도로 무능하진 않다. 그러니까. 알았다, 교활하다 오히려. 나는 이재명 대표가 무능한 사람은 아니라고 옛날부터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 칭찬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죠. 자 그래요. 근데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 관계를 좀 보려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왜 지금 뭐 대북 관련 이걸 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쳤었던 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죠. 확인하려면 사실 2017년 대선부터 가야 돼요. 아하. 2017년 대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됐던 그때 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 이재명 대표 몇 등 했지? 3등. 3등 했잖아요. 했어요. 3등. 성남시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바람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확 컸어요.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그렇지. 성남시장인데 3등이야.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3등이었던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엄청 깠어요. 맞아요. 기억나지? 네. 그래서 그때 친문에서 엄청 삐졌었잖아. 그때 SNS에 어, 그 문준용 씨 어, 취업 특혜 의혹을 시사하는 어.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네,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네. 나는 누구처럼 뭐라고 했지? 나는 누구처럼 우리 애를 뭐 이렇게 취직시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거 약간 저거 우리 지금 그거 국민의힘 쪽에서 해야 될 거를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지. 근데 뭐 대장동도 이낙연 그건 후보가 나중에 한 건데. 그렇지만. 물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그때 어쨌건 이제 야권에서 떴어. 지금 현재로 기준으로 그랬죠. 하면. 예. 그리고 그때 당시 3등이었는데 이제 넘지 못할 벽이 일단 친문의 벽이잖아. 그렇죠. 친문의 벽인데 알아서 후보급들이 사라져. 2018년 3월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폭행으로 낙마. 예. 4월에 김경수 드루킹 사건 발생.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에 나가야 될 친문이 알아서 없어져. 그렇죠. 그때 안이 바뀜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마침 어, 민트 다른 초코님이 안이 바뀜. 찌찌뽕. 안이 바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민주당의 대안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또 이제 위로 쑥 올라오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 나가서 경기지사가 되잖아. 그렇죠.
그때 또 한번 난리가 났었지. 예. 전해철 후보하고. 예.